안녕하세요. 자, 오늘 건강 콘텐츠 개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상품 구성 및 샘플 투어.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 어떤 콘텐츠를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어떤 시장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어떤 상품으로서 연결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식까지 지금 왔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전반적으로 좀 다뤄보면서 이 관광 상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좀 예민한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건드려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품을 구성할 때 어떤 체크를 해야 될 점, 주의할 점들을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상품을 구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게 되고, 또한 끝으로는 그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안내 나갈 때 어떤 표기할 때 정부에서 어떤 국가에서 정해놓은 어떤 툴이라 그럴까요? 그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을 갖다 지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상품을 구성할 때 그 가격별로 상품을 구성하는데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과연 뭔가, 어떤 등급, 그렇겠죠? 구성 요소들의 어떤 등급에 따라서 구성 요소들의 예를 등급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비행기를 퍼스트 클래스 타냐, 세컨 클래스 타냐, 아니면 비즈니스 클래스 타냐, 이코노미 클래스 타느냐, 버스, 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버스도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느냐, 그냥 일반 버스를 이용하느냐, 이런 거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한 최소 출발 인원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지,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선택권과 플러스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를 안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필드에서는 이 쇼핑이라는 것이 항목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쇼핑이 포함이 되느냐 안 돼 있느냐 뭐 이런 기에 따라서 자세하게 단반전 그런 것들 같이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시즌별로, 좀 거기 관광 상품이라는 건 항상 늘 성수기와 뭐가 있다? 네, 비수기가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겠죠? 특히나 그 어떤 계절별로. 그래서 이렇게 시즌별로, 그래서 항공료라든가 호텔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요금이 하이피크라는 요금이 있고 하이 요금이 있고, 그다음 숄더라는 요금이 있고 로우 요금이 있겠죠. 로우라는 거는 보나마나 어떻겠습니까? 비수기 요금이 되겠죠. 하이피크는 최성수기가 되겠고, 숄더는 그 중간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시즌별로 해서 여행에 대한 시기별로, 또한 그거 말고 또는 목적지별로 또 비용이 또 차이가 발생이 되겠죠. 호텔 같은 경우에도 다운타운에 있느냐 해변에 있느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목적지별로에 따른 그 상품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차이가 되겠죠.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을 구성해 본다. 그래서 여행 시기별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시장 조사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지만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대상의 별로,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시장이 되는 거죠. 내가 대상을 누구로 잡을 거냐, 초딩으로 잡을 거냐, 가족으로 잡을 거냐, 10대로 잡을 거냐, 50대로 잡을 거냐, 80대로 잡을 거냐, 이렇게 연령과 어떤 그 유형, 가족이 갈 거냐, 둘이 갈 거냐, 그렇죠, 홀로 갈 거냐, 이런 거 되겠죠. 또한 여행의 목적에 따라서 뭐 힐링으로 다녀올 거냐, 그렇죠, 힐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액티브 즐기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식으로 갈 거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상품을 구성하는 게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격별로, 인원별로, 어떤 여행 방문하는 시기별로, 어떤 목적지별로, 그렇죠? 그다음에 나이별로, 어떤 유형별, 시장의 유형별로, 그다음에 여행의 목적별로 상품을 구성하는 걸 전반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터치를 해가면서 오늘 수업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 상품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격별 이제 상품의 첫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여행 상품의 이제 원가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원가를 배울 때 많이 배웠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공동 경비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이 공동 경비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있는데, 요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건 다 1인당 경비가 사람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계속 발생이 되는 비용일 거고, 우리가 우측에 있는 건 뭐죠? 인원에 따라서 점점 객단가가 떨어지게 됐죠. 10명이 갈 때와 100명이 갈 때 각각에 들어가는 비용,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 비용 및 마케팅 비용이 10,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100명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10명으로 나눠지면 1인당 1,000원씩 추가가 되겠죠. 100명으로 나눠지면 1인당 100원씩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최소 인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관리나 마케팅 비용에 따른 어떤 부담을,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많이 줄 거냐 적게 줄 거냐, 분명히 부담은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공동경비라는 것은. 그러나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느냐. 자, 소비자들은 항상 머릿속에 가슴속에 기억해두는 그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레퍼런스라는 어떤 기준점 같은, 중거점 같은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너무 벗어나게 되면 그 상품 자체를 갖다 거절을 할 수, 리젝을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에 따라 어떤 최소 인원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문제 숙박이죠. 숙박은 이제 가격별에 따라서 숙박도 특히나 등급별에 따라서 많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그런 상품들을 이제 콘텐츠를 좋은 걸 만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당일치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풀데이 하루 하프데이 투어 혹은 풀데이 투어 이런 걸 만들 경우에는 숙박이라는 항목은 빠져나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박이 넘어간다. 관광 상품, 관광 콘텐츠, 관광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레저라든가 여행하고 구별할 때 뭐예요? 관광의 가장 대표적으로 구별 방법이 뭐다? 1박이라는 거죠. 1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기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관광은 1박이고 또한 일상생활권을 벗어난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여가 시간에 그러니까 레저라는 활동 중에 하나가 관광이지만 자기 협의에 면에서는 관광이지만은 여기서 관광은 일상생활권을 떠나야 되는 거 1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의들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관광상품은 뭐다? 1박 이것 때문에 숙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상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숙박 개념인 거죠. 그래서 숙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숙박을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요금을 뽑아낼 때는 항상 손님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싱글 비용을 갖다가 항상 게시를 해야 된다. 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둘이 갈 때나 셋이 갈 때나 비용 때문에 예민하거든요. 자, 근데 보통 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냐면 한 가족이 세 사람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3인인 경우가. 그랬을 때 싱글 비용이 적용되느냐? 만 2세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저기상 일단은 24개월 미만은 돈을 안 낸다. 왜 24개월이 왜 그렇게 정해져 있냐면 일단 항공사에서 정해준 거거든요. 항공사에서는 24개월 미만은 무료입니다. 대신 좌석은 배정을 안 한다. 그런 것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관광상품을 만들 때는 다 24개월 미만은 다 무료로 청해낸다. 단 세금은 예외다. 세금 낼 것들은 다 낸다. 세금 이외의 것들은 다 무료다라고 하면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신 뭐 비행기 안에서는 바스켓을 주자. 베이비 바스켓. 그래가지고 바구니가죠.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아기가 들어갈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바구니 같은 것도 제공해 주시겠죠.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 되겠죠. 교통도 이제 항공 더군다나 철도, 자동차, 버스, 렌터카 등등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또한 구성 요소다. 식사도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상품 구성을 할 때 가끔씩 그 학생들이 됐던 저희 직원들이 됐던 제 경험서를 이제 보게 되니까는 식사는 이제 서서히 불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단 조식은 포함을 인클루드 한다. 조식은 일반적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나 중식도 보통 일반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다 많이 있습니다. 조식과 중식은. 그러나 석식은 불포함할 때와 포함할 때가 저는 많이 조율을 좀 합니다. 요것이 이제 하나의 상품의 구성하는 묘미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파리에 여행을 갑니다. 아니면 서울 같은 대도시 여행을 갑니다. 아니면 좀 사람이 북적거리는 사람이 좀 많이 있는 유동인구가 좀 있는 곳을 갑니다. 혹은 유명한 방문지 어트랙션이 있는 데를 갑니다. 이럴 경우에 자유시간을 좀 주는 게 낫다. 그렇지만 자유시간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가급적 식사를 껴서 주게 되면 고객들의 만족도는 틀리다. 왜? 서로 먹고 싶은 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자 여행을 떠난다, 관광을 떠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잠자리와 먹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볼거리예요. 잠자리, 먹거리, 볼거리거든요. 만족도, 감동 이런 걸 봤을 때, 그때 이 잠자리는 그나마 볼거리나 잠자리는 그 고객의 그 감동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좋은 거였으면 다 좋은 거고 싫은 거였으면 다 싫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 먹거리는 그게 다르다. 무슨 얘기냐? 똑같은 음식인데도 누군가는 맛있다, 누군가는 맛없다.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와 같이 어떤 어트랙션이 확실한 곳, 어떤 사람이 좀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 굳이 대한민국에서 서울로 표현한다면 어떤 명동거리라든가 어떤 서울과 같은 이런 데라면은 한 끼 정도는 식사 한 끼 정도는 어떻게 한다? 자유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음식을 사 먹게 하는. 자, 이제는 여행객들이 뭐예요? 해외여행을 떠나든 국내 여행을 떠나든 어딘가의 목적지를 가게 되면 공부를 하고 가는 경향이 되게 높다. 뭔가를 좀 가면 이것 좀 먹어봐야지. 가면 여기는 꼭 들러봐야지. 가면 이걸 좀 사봐야지. 이러거든요. 제 경험상 지금까지도 경험상 보면 그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을 운영할 때 보게 되면 해외를 예를 들더라 파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파리에서 한 끼 정도는 빼버려요 일부러. 그리고 한 끼 식사가 제가 책정된 게 2만 원이다. 그럼 2만 원씩 드려요. 그래서 실컷 이 돈을 가지고 더 돈을 추가해서든 아니면은
뭐 남아서 쓰시던 네 맘대로 하십시오. 맘대로 하실 수 있게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먹고 싶은 거 가서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자기는 식사 시간은 간단하게 패스트푸드로 한 끼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뭔가를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고 뭔가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만족도 그래서 이 불포함을 갖다 종종 저는 집어넣어서 어떤 그런 묘를 좀 살려내는 게 좀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포함됐던 내용을 확실히 표현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행지 입장료, 뭐 쇼핑, 인솔자, 현지 가이드 여부에 따라서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죠.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6번째 거 드릴 거는 쇼핑은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인솔자가 있다 없다, 현지 가이드가 있다 없다 여기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라는 게 물론 가이드도 있고 현지 가이드도 있고 막 인솔자도 있고 이러면 되게 좋겠죠.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만큼 실수하지 않을 거고 좀 더 완벽한 퍼펙트 서비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뭐예요? 가격에 한계성이 있는 거죠. 가격을 무조건 더 계속 뭐 일본 가는데 한 300만 원씩 내시죠 그러면 갈까요? 안 가죠. 자, 상품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도 받았어도 결국엔 소비자가 억셉트하는 가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가이드가 없어도 되겠다라고 판단된 가이드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부들이 되게 중요하다. 다음에 해외여행 안전 그 국내 여행이 됐든 해외여행이 됐든 이 보험은 꼭 가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가끔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여행 상품들은 보게 되면 관광 상품들이 거의 8, 90%가 해외여행 보험이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가서 사고가 날 경우 참 대책이 안 승인을 종종 받고 그것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가입을 해놨지만 막상은 여행자 보험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할 경우 1억씩 준다 할 때 20명이 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자명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될 거는 보험을 가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 꼭 보험을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행자 보험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되게 저렴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이 여행사들은 특징을 보게 되면 보험사하고 단체 계약을 맺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험료가 좀 저렴해요. 근데 개별적으로 가게 되면 2만 원 하는 거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만 원이요. 한 50% 상당히 저렴하다. 50%가량이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가입을 해주는 게 낫다. 되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서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이 되다. 자, 여행 상품은 이 관광 상품 보게 되면 항상 그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적 서비스, 그 다음에 많은 교통수단들을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그랬을 때 대책이 어떻겠습니까?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 상당히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행 등급에 따른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거 당연하겠죠. 프리미엄, 고품격, 품격, 일반. 자, 프리미엄은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비즈니스 클래스는 내가 거의 누울 수 있는 존재, 5성급 호텔. 인원수가 많이, 자, 버스가 25인, 45인승인데 40명 타면 어떻겠어요?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자리가 어떤 자리는 불편하고 어떤 자리는 맨 앞자리 서로 앉으려서 손님들끼리 고객 소비자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럴 경우 왜 다들 앞자리에 앉고 싶어 하거든. 왜 앞자리가 일단 멀미도 좀 적게 나고 그렇죠? 기분상 그러다가 서로 앞자리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래서 현명한 그 상품을 구성하는 그 상품을 행사를 진행하는 자는 하루씩 맨 앞자리를 돌아가면서 앉게 하는 뭐 나름대로의 좋은 방법을 구사한다는 사실이죠. 여튼 이런 식으로 그 인원수가 많으면 안 되니까 프리미엄급은 사람이 좀 적은 게, 그 다음에 5성급 호텔 특급이죠. 고품격은 비즈니스 클래스 5성급이고 인원수는 그냥 좀 많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경비죠. 관리비 플러스 마케팅 비용 같은 이런 공동경비는 인원수가 10명일 때, 5명일 때와 100명일 때 분명히 나눠지게 된다는 요금이 다 다르다. 자, 그 버스가 45인승이니까 40명으로 나눌 때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거기도 그 인원수는 좀 많이 이런 식으로 품격은 일반석으로 하되 비행기를 FS 비행기를 이용한다. 풀서비스 캐리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거. 그 다음에 5성급을 쓴다. 근데 실속은 뭐다? 일반석이 아니는 어떻게 LCC를 이용한다.
로우 코스트 캐리어를 이용하고 호텔은 한 3성급을 하겠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쇼핑이 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기에 따라서 비용을 많이 떨다. 자, 쇼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격은 점점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만 정도 일단 알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들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 배정서부터 인솔자 배정까지 다 다르게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퀄리티를 갖다가 좀 다르게 적용을 시켜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항공사는 제가 말씀드린 FSC냐 LCC냐 FSC 풀서비스 캐리어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프랑스 루프탄자 같은 국적기 소유해서 그 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들은 대부분이 풀서비스 캐리어. 이건 보통 품격 이상급으로 되게 되죠. 다음에 이제 LCC 캐리어. 이건 이제 일반 알뜰 상품이나 실속 상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로코스트 캐리어에서 진에어라든가 에어서울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부산에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항공을 갖다가 저가 항공을 이용하냐, 풀서비스 캐리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도 나눠질 수 있고, 철도도 우리나라 철도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철도가 참고로 참 많은 테마를 가진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협곡을 다니는 버스, 와인 인삼 트링크 이거 같이 그 와인 그 시음도 하고 와인 그에 대한 그 교육 학습도 할 수 있고, 해당 우리나라의 그 뭐죠? 대한민국의 그 뭐라 그럴까 호텔식 유람선 같은 유람선이 아니라 유람기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2박 3일 또 보통짜리 코스들이 있다. 그래서 아주 품격이에요. 이런 것들 네일로라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첫째 단적으로 계곡으로만 다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의 사람만 이동시켜주는 기차에서 이제는 관광 상품, 관광객들만 모시고 다니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열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나 저는 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안 타봤다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동해안에 가서 해안 열차를 한번 꼭 한번 타보시라. 왜? 바닷가를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가는 거야. 이게 보게 되면 방향이 바다를 보게 돼 있거든요. 일반 기차하고는 다르게 개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즐기고 놀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즐기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유람선 같이 배로 따지면 유람선 같이 이 기차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유람철이라 그래야 되나요? 기차, 전철, 유람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해랑이라는 거 하게 되면은 이 기차 안에서 봉은치는 이미지와 같이 어떤 공연도 하고 승무원들이 하는 공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도 로비가 있거나 어떤 거실이 있거나 냉장고도 다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도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해랑이라는 고품격 상품이라든가, 기차를 이용한 콘텐츠 중에 이제 바이크라든가 이런 바이크 같은 상품들도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품의 가격을 관광 콘텐츠 구성을 하려는 상품의 구성 요소에 따라 상품의 가격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도 상품도 JR 패스는 며칠짜리, 다음에 이제 유릴 패스도 당연히 글로벌 패스, 셀렉트 패스, 리저럴 패스, 원 컨트리 패스, 뭐 한 국가만 가는 거, 셀렉트 컨트리는 4개국만 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유효기간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15일짜리, 21일짜리, 1개월, 2개월, 3개월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 상품을 우리가 구성한다는 건 우리 잘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우측을 보게 되면 어디로 비행기가 들어가? 인이 로마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웃은 어디예요? 파리에서 아웃합니다. 그래서 로마 관광을 하고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온다.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나 좌측은 뭐죠? 거꾸로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인이 되는 거예요. 영국이 인이 되고 어디서 아웃한다? 로마에서 아웃한 거예요. 반대로 내려오는 거였죠. 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태리부터 시작해서 스위스에서 끝나고, 하나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이태리에서 끝나요. 자, 여기서 두세 가지 차이가 좀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이태리가 건축물이라는 게 유적이 당당히 가장 빵빵합니다. 그쵸? 가장 빵빵해요. 영국이 사실 제일 적어요. 사실 섬나라이다 보니까 그러한 그 유물이나 유적 같은 컨텐츠들은 좀 약하다. 파리는 당연히, 프랑스는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 안 해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태리를 들렸다가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이태리를 들렸다가 점점 올라가서 스위스, 프랑스, 영국으로 가게 되면 영국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왜? 이태리에서 다 본 게 영국 박물관에 있거든. 그렇지만 좌측처럼 내려가게 되잖아요. 영국부터 시작하면 그게 좀, 그래서 마지막에 이태리에서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죠. 와 하면서. 그래서 감동의 차이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다. 항공료도 다르다. 이렇게 영국으로 들어간 거와 이태리에서 나오게 되는 항공료와 이태리로 들어갔다가
파리에서 나오는 항공료가 다르다. 응? 그 차이예요. 코스 자체도 저는 항상 그래서 좌측처럼 코스를 짜요. 항상 맨 마지막에 가장 볼거리가 많고 먹거리도 괜찮은 곳. 그런 식에 대해서 만족도가 올라. 처음부터 너무 좋게 되면 그 다음에 기대가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상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어져요. 항상 마지막에 좋은 게 좋다. 마지막 방문지가 약한 게 좋다. 강한 그 매력들을 갖고 있는 유족들이 많은 나라를 마지막에 방문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어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품 구성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항공료의 차이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버스의 유형도 마찬가지고 리무진 버스 쓰느냐 일반 버스 쓰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게 훨씬 더 편하게 다니는 거 알겠죠. 버스 유형도 참 유럽에 같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 버스 한 대를 빌리면 하루에 100만 원이 넘어요. 파리를 돌아다니는데 하루에 100만 원, 800유로 정도 보통 받거든요. 800유로면 100만 원 돈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슬로베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들은 얼마다? 이게 500유로도 안 된단 말이죠. 500유로라고 쳐도 반값이란 말이에요. 반값이 되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버스 투어를 다닐 때 이 동유럽에서 차를 다 갖고 오는 거야. 상품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수배를 갖다가 파리 버스를 수배를 안 하고 비싸니까. 왜 하루만 쓰는 게 아니잖아. 이틀, 3일, 4일 계속 써야 되니까. 더군다나 아까 같이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스위스로 해가지고 스위스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이태리에까지 관광을 마치면 이게 보통 한 10일짜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10일 동안 800유로짜리 10일 동안 800유로짜리 버스는 8,000유로예요. 8,000유로. 8,000유로죠. 8,000유로는 얼마야? 1,000만 원이 넘어요. 버스비만. 근데 이쪽 거 갖고 되면 5,000유로예요. 동유럽 거를. 그렇게 되면 얼마야? 다르죠. 벌써 요금 자체가 1인당 손님상 고객들이 내야 될 비용에 버스에서 벌써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유럽에서 차를 많이 갖고 오는데 이것 때문에 한 가지 불편한 게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을 한다. 이유는 기사가 파리 시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현지 가이드라든가 인솔자들이 그것 때문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어떤 이 미팅 포인트를 미스하지 않도록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일이 사실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정도가 있다라고 보신다. 그러나 하여튼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예민하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서 이제 등급에 따라서 호텔 등급도 당연한 거죠. 호텔 등급도 우리가 보통 얘기했듯이 4등급, 5등급, 그래서 동일한 일정이라도 호텔 등급 위치에 따라서 가격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성급이냐 1성급이냐, 그렇지요? 리조트에 위치하고 있느냐, 도심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러한 숙박시설의 위치에 따라서도 우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성격성에 따라서 호텔 잘 잡아내야 되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쇼핑이 되겠습니다. 이 쇼핑은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은 게 뭐냐면은, 쇼핑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참 많다. 쇼핑, 저는 이 쇼핑을 뺄 수는 없다. 왜? 쇼핑의 만족도도 상당하거든요. 왜? 여태까지 보게 되면 관광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보는 거, 먹는 거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무언가도 사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걸 기념품 개념으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무역을 해서, 개인적인 무역이라고 하게 되면 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싼 데서 사가지고 비싼 데다 팔아야지 마진이, 수익을 이렇게 챙기는 게 무역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개인들도 좀 저렴한 데 가서 A 제품을 사고 싶은데, A 브랜드 뭔가를 사고 싶은데, A 브랜드 여행 가방을 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을 하는데 저기 어떤 나라를 갔더니 이게 50만 원 하더라. 그럼 사고 싶겠죠. 꼭 내가 사고 싶었던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사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알아. 너무나 좋은 거거든. 관광이 갑자기 뒷전으로 가는 거죠. 쇼핑에 만족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쇼핑이 되게 어떤 갖는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는 건데, 또 하나는 이게 가격 면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쇼핑 횟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쇼핑센터 방문을 안 합니다. 상품 자체가. 근데 쇼핑 횟수가 또 많은 것들도 있어요. 이때 이렇게 되면 이 쇼핑센터에서 그 여행사 간에 계약을 맺어요. 우리가 방문하면 방문할수록 쇼핑센터에선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라별로, 쇼핑센터별로, 지역별로, 상품별로 다 다르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3박 4일 동안 버스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많이 지원해 주는 경우. 아니면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냥 한 사람당 5,000원씩, 10,000원씩 제공해 주는 거야. 우리 쇼핑센터 방문하게 해줬다고. 그렇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관광상품을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쇼핑센터를 놓아야 되는지, 가급적이면은 수익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쇼핑센터 많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또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가기 싫은 쇼핑센터, 내가 사기 싫, 아까도 얘기했지만 쇼핑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쇼핑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귀국하고 나서 컴플레인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세 손가락 중에 첫째가 이렇게 쇼핑하는 거, 둘째가 어떤 선택감과 그 다음에 어떤 먹는 거, 이런 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에 그렇게 컴플레인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무조건 많이 넣을 수가 없잖아. 무조건 가격을 낮추는 게 낭상하잖아. 하루에 막 쇼핑센터 한두 군데씩 이상씩 간다. 그러면 고객들 컴플레인, 우리가 관광하러 왔지 쇼핑하러 왔냐라고 따지시는 분이 있으면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쇼핑이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많이 그 가격을 갖다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이 쇼핑이지만 또 너무 고객 컴플레인이 또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전혀 쇼핑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나 많은 것도 문제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 나라에서 정말 특산품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대한민국에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뭐다? 대한민국 오면 꼭 사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진생이죠. 네, 인삼 사람 많이 옵니다. 김치 이런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수죠. 이거 다 대한민국에서 나는 특산품들이거든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일부러 사야 돼요. 근데 안 넣어준다? 그러니까 쇼핑을 안 가도 문제가 되고 잘 안 팔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상품 구성에 따라서 여행 상품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보시면 되죠. 다음 이제 인원수는 당연히 9명 이하 단체냐 10명 이상으로 이런 단체로 우리가 이 비용도 또 구별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최소 출발 인원수를 좀 정해야 된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얘기해 볼까요? 버스 한 대 가지고 국내 풀데이들은 1박 2일 상품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최저 상품가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품가를 만들기 위해 이랬을 때 기준은 그럼 버스로 몇 명을 우리가 채운다는 가정화의 상품을 만들까? 한 명도 없는 거? 0명? 40명? 20명? 뭐 이렇게 되죠. 요때 20명 기준을 많이 잡아요. 최소한 20명이 되면 출발하는 기준. 자, 우리가 상품은 희망 관광 상품과 모집 관광 상품이 있거든요. 보통 크게 두 가지 나눠요. 자, 모집 관광은 뭐냐면 여행사들이 미리 상품을 갖다 만들어요. 여행사가 됐던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상품을 미리 만듭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객이 돼야 된다. 최소 출발 인원수를 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버스 한 대다. 계산을 합니다. 버스 한 대가 아까 얘기했듯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최소 인원 몇 명으로 해야지 상품가를 만드는 20명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20명으로. 그래가지고 가격을 따지니까 1인당 5만 원 정도 버스비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가격이 5만 원 정도는 들어가 있는 거. 그랬을 때 최소한도. 그래서 20명까지는 딱 채웠습니다. 만들어서 출발합니다. 그럼 상품의 수익이 발생이 거의 제로다. 이런 수준으로 만드는 거야. 제로. 그리고 21명서부터는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야. 응? 1원, 2원, 3원씩 계속 올라가는 거죠. 1인당 더 생기는 거지. 왜? 공동경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동경비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국내 여행 상품들은 20명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 되면 출발이 가능하다. 그래도 해외여행 상품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걸 많이 좀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죠. 그래서 최소 출발이 원래 15명, 16명이었다가 지금은 15명, 10명, 8명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좀 비용을 좀 더 주고, 요거는 약간 그 시장의 트렌드인데, 비용을 좀 주더라도 인원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자, 버스에 45인승인데 45인승 버스에 40명이 다 타게 되면 너무 빡빡해지고 불편하겠죠. 그러면 여행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뭐냐면 항상 45인승이면 2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앉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내 옆자리에 가방을 좀 놔두고 싶고 이러거든. 그렇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게 가장 너 여유 있게 좀 다니면서 좀 여행다운 어떤 힐링을 좀 살짝 집어넣는, 옆에 한자를 꾸겨 앉아가지고 서로가 불편하지 않는, 그래서 20명 정도 잡은 거죠. 40명. 그래서 대략 2배. 인원이 만약에 10명짜리면 한 25인승짜리 미니버스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아시죠? 그렇게 최소 인원을 미리 정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 희망관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고객이 미리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 모집관광은 인원이 안정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명 이상을 모아야 이 상품이
행사가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정해야 되는 게 그 최소 출발 인원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희망 관광은 그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고객이 우리 몇 명이 어디를 갈 건데 라고 시작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희망 관광에 따라서 희망 관광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최소 출발 인원이 필요 없지만 모집 관광은 최소 출발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몇 명 이상이 돼야 왜 상품을 구성한 업자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나지 말아요. 장사하는데 마이너스 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적정 가격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래는 단체는 10명이에요. 그래서 GV10이라는 요금이 있습니다. GV10. GV10이라는. 그렇지만 GV4, GV8, GV4, GV2 이렇게 요금도 많이 만들어냈다. GV2, GV4, GV5. 자, 맨날 10명이 채 안 돼가지고 행사를 출발을 못 시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출발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10명이 좀 모자랐지만 2명 정도 빠진 거는 그냥 단체로 봐준다 라는 식으로 이제 GV8 요금을 만든 거죠. 사실은 GV10보다는 조금 비싸다. 그러니까 별거 많이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됐고, 그 다음 GV4는 뭐 때문에 만들어냈냐? 요거는 골프 상품 때문에 만든 거예요. 골프 상품. 골프 상품에 보면 한 조가 보통 4명이잖아요. 그럴 때는 4명만 되면은 가격을, 그냥 일반 개인 요금은 너무 비싸. 항공료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GV10은 얼마다? GV10은 만 원이에요. 만 원 그렇다 치고 한 4만 원이라고 칩시다. 단체 할인 가격은. 그런데 8명일 때는 어떻게 한다? 8명일 때는 한 9만 원. 8명일 때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4명일 때는 어떻게 한다? 7만 원에서 8만 원. 2명일 때는 8만 원에서 9만 원. 이런 식으로 요금을 좀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저기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상품이 어떻게 된다? 최소 출발 인원 2명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건 아까 GV2, 이 GV2는 둘이서 가는 여행, 즉 신혼여행인 거죠. 신혼여행 때문에 만들어낸 요금. 처음엔 이런 요금이 없었어요. GV2 신혼여행, GV4는 어떤 골프, GV8은 10명이 좀 저기 하니까는 8명서부터 단체 취급해주는 이런 식으로 어떤 요금의 체계를 만들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왜? 고객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GV2는 신혼여행이니까. 그쵸? 이렇게 이제 기본 산출 경비와 공통 경비에 따라서 비용은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말씀은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인원 최저 인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줘야 되는 거는 이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 인원 지금 현재 요거는 모객 상품이에요. 모객 상품 또는 기획 상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편 편하게 가장 많이 말을 사용하는 건 패키지. 패키지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냐면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를 하게 해줬다. 만약에 출발하기 전날 통지를 한다? 우리 인원이 안 차가지고 출발 안 합니다. 근데 이거 해외여행 유럽을 여행을 가려고 회사에 휴가도 맞춰놨고 이것도 다 맞춰놨는데 다음날 여행을 떠나려고 그랬더니 여행 못 간다는 통보를 받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게 화가 나죠. 그래서 약관에 정해져 있다. 뭐라고? 출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놨어요. 출발 일주일 전에 통보 안 한다.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페널티가 없다. 그러나 6일 남았는데 통보했다. 그럼 페널티 10%. 3일 남았을 때 통보했더니 50%. 당일날 통보했을 때는 100%.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라고 보시면 이게 약관에 정해놨다. 그래서 출발 당일 했을 때는 50%. 출발 1일 전에 20%.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 보는 걸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 행사 인원을 항상 표시를 해놓고 그 최저 그 행사 인원에 대한 고지 의무도 집어넣어서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상품을 우리가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 홍보하는 사람이 계약한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최소 출발 인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또 역으로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 야, 내가 20명을 모을 수 있겠냐 없겠냐? 무리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가격을 자꾸 그 인원 30명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모객이 안 됐다? 그럼 출발 못 시키는 거냐? 만약에 25명이다. 너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모객의 가능성이 있는 숫자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걸 기준으로서 요금을 산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성 요소에 따라. 아시죠? 그게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선택 관광입니다. 이놈의 선택 관광. 이 선택 관광도 마찬가지로 쇼핑처럼 뭐라 그럴까요? 행사가 마치고 나서 컴플레인이 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쇼핑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선택 관광을 전 개인적으로는 잘
진행한다라면 오히려 더 프로페셔널적인 가가지고 정말 보기 힘든 거를 보게 해드린다든가 이 선택 감각을 통해서.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저 같은 경우에 뭐였냐? 리도쇼였는데, 리도쇼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자, 파리에 갔습니다. 그때는 한 20명 같이 갔는데 파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4명이 리도쇼를 보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20명 중에 16명이 안 가겠다는 거. 4명은 가고 싶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놓던 게 뭐냐면 그 4명을 갖다가 제가 따로 한번 이렇게 행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그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였으니까 꼭 보러 왔는데 만약에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명을 데리고 리더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되게 좋았었던 거였죠.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는 선택 감각이 되게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또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선택 감각을 놓다 안 놓다 포함한다 안 한다는 걸 잘 유도리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선택 감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하루 중에 낮에 자유시간 때 할 수 있는 선택 감각들은 과연 뭐냐? 참 선택 감각이 뭔지는 아시죠? 응? 선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추가 비용을 내고 지불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선택 감각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이 선택 감각이 포함 여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차유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잘 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우선 이렇게 하루에 낮에 할 수 있는 수상 스포츠 같은 것들 도 있겠지만 또한 정규 일정 이외에 밤에 하는 거 어떤 쇼들인 거죠. 플라멩고 쇼라든가 리더 쇼라든가 요거는 이제 그 알카자 쇼라고 태국에 있는 알카자 쇼라든가 그쵸. 요건 또 파리의 무슨 쇼? 예, 그 야간 나이트 쇼. 그래서 세느강 유람선하고 에펠탑 야간 전망대 이런 건 보는 이런 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데 누군가는 하고 싶고 누군가는 하기 싫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선택 감각을 하게 되는데 선택 감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러시아를 갔어요. 러시아 갔던 얘기가 벌써 한 25년 전 얘기인데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에는 선택 감각이 없는 거야. 선택 감각이 왜 없냐? 없었던 건 이유는 아직 여행이 막 활발히 시절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어. 아니었던 그 시절에 어쨌든 그 소위 얘기해서 레닌그라드, 페테스부르크에 유유하게 흐르는 네바강이 있는데 그 네바강의 유람선들을 타고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선택 감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든가 현지에서 그거를 어떻게 할 줄 몰랐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제안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제안했냐? 자, 오늘 밤은 우리가 그 발레 어젯밤에는 우리가 발레를 봤는데 오늘 밤에는 우리가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멀리 러시아까지 왔는데 저녁에 저 네바강에서 좀 배를 좀 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현지한테 부탁한 게 배 한 대를 아예 통째로 빌렸죠. 배 한 대를 통째로 빌리고 전부 다 또 남성분들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성분들이 가셨으니까 약주들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술하고 또 캐비아 이런 걸 또 준비 하나 세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선택한 걸 만들어서 해드린 거예요. 원하지만 다들 원했어요. 이번에 20명이 다 원했단 말이에요. 다 원했으니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드려서 다녀왔어요. 만족도는 더 좋았다. 자, 결론적으로 선택 감각이 컴플레인 나기도 하지만 누구는 보고 싶고 누구는 보기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선택 감각을 잘 만족하게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고객 만족하는 데는 더더욱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그래서 선택 감각에 따라서 이렇게 상품을 갖다 만들어낸다. 알뜰이요. 선택 감각이 하나도 없어. 실속형. 아예 상품에다 집어넣는 거죠. 상품 가격을 다르게 하면서 선택 감각 2개를 포함을 해드립니다. 코끼리 트래킹과 알카자쇼를.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선택 감각 이번엔 4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옵션 4개. 그래서 상품 가격을 더 올려버려요. 조금씩 올린 거죠. 그래서 선택감을 놓다 뺐다 해서 상품 가격을 갖다 이렇게 조정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 만족도 이런 선택 감각도 미리 포함할 때 분명히 우리는 뭘 다뤄야 된다. 대상자가 누구냐? 가족들이다. 그럼 뭘 집어넣어줘야 된다? 쿠키 트래킹, 어떤 알카자 쇼 본다. 혹은 어떻게 해요? 혹은 뭔가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젊은 20대 30대들이 간다. 그럴 때는 물놀이, 안마 같은 경우 어떤 바나나 보트 이런 걸 막 집어넣는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즉 대상자에 따라서 선택 감각을 놓는 것도 그냥 막 아무나 놓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거, 볼 수 없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즐길 수 없는 거 체험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 감각도 미리 분류를 해서 가격을 선정해 놓는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리 어느 나라든지 이런 선택 감각들이 다 있다. 태국 같은 경우도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가장 잘 조절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한다? 미리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선택 가격을 다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상품 가격은 또 막 뛰죠.
이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적절하게 꼭 한 번은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는 거 하나 정도 넣어주고,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예 없으면 또 그것도 그래요.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가면서 꼭 이거는 필요했기 때문에 이 상품에 이거가 들어간 오히려 특징으로 더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 상품에는 어르신들이 가시는 거라 제가 선택한 거 안마를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 이거 젊은 분들이 가시는 거니까 라스베가스 가셔가지고 왜 쇼를 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카지노 방문하는 거, 어떤 갬블러들이 좀 많이 있고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카지노를 즐길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놓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선택 감각을 가지고 오히려 고객의 만족도를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게 되게 많죠. 제주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우리가 넣다 뺐다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상품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확실하게 잘 정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 조사도 하면서 선택 감각도 넣다 뺐다. 더군다나 그 시장이 선택 감각 비용까지 지불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경쟁사들은 100만 원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우리 선택감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200만 원짜리 판매가 또 안 되겠죠. 고객들이 대충 가장 중요한 걸 넣으면서 한 105만 원에 110만 원에 109만 원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선택 감각을 넣다 뺐다 해가지고 고객들이 억셉트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여행 선호 시기별이에요. 이 시기별에 따른 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